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도 없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 고위급 실무 접촉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지만은 정상회담에서는 결국 최종 합의는 이뤄내지 못하면서 한반도 상황이 또다시 불투명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느 정도 합의가 기정사실로 우리는 좀 생각은 했었고 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도 저렇게 가고 네. 김정은도 오고 그렇죠. 이럴 줄 알았는데 완전히 그 예측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전 세계 대부분의 유력 언론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죠. 그래서 참 충격적이긴 한데 이번 상황을 보면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대단한 협상가. 본인 스스로 본인이 협상가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협상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았는가. 생각해보면 1차 미북 정상회담 때도 참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싱가포르에서 벌어진 1차 미북 정상회담 때도 그 직전에 정상회담이 다 정해진 상황에서 느닷없이 캔슬을 해버리면서 상황을 완전히 파국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더니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아예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중에 결국 이번에 또 합의 자체를 이제 없는 일로 해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뭐라고 그럴까요? 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적당히 합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방에 보여줬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굉장히 많은 걸 얻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영변 핵시설 폐쇄 그리고 일부 대북 제재 해제 이 거의 모든 언론들이 다 보도했던 그런 내용이죠. 이 스몰 딜입니다. 빅딜이라는 것은 뭐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제재 해제 이걸 빅딜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그 핵시설 폐쇄 어느 정도의 제재 해제 이게 스몰 딜인데 대체적으로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은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단계를 좀 더 밟아나가서 언젠가는 이제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대북 제재 해제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스몰 딜로 시작할 거란 예상이 우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결과적으로 완전한 그 빅딜, 적당한 합의가 아닌 빅딜을 원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딜을 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실무 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그 합의안에 사실상 이제 사인하는 자리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딜을 시도했던 거죠. 빅딜을 시도했고 그게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자 미련 없이 결렬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몰 딜이나 미디엄 딜을 할 바에는 차라리 노 딜이 낫다. 이런 판단을 이제 한 것이고 실제로 그 판단에 따른 그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승부사적 기질이 있고 대단한 협상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현재 워싱턴 DC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이클 코언 청문회. 이 마이클 코언이 연방의회에 나와서 좀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지금 위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합의를 했을 경우에 뭐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단계적으로 이제 비핵화를 밟아야 된다고 본다면 처음 시작은 뭐 어느 정도 스몰 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지금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합의를 스몰 딜로 했을 경우에는 돌아갔을 때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민주당으로부터 또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비난 세례를 받았을 공산이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라리 완전한 합의를 추구하고 그게 안 될 때는 노딜이 낫다. 예, 그런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 뭐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나 핵심 그 지도부가 이미 그 어제 그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적당한 합의를 해가지고 올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무산시킬 것이다. 아주 으름장을 놓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돌아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당한 딜을 해가지고는 오히려 딜을 아예 안 하니만 못한 결과밖에 얻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냉정한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오늘 새벽에 LA 시간 오늘 새벽에 그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되고 나서 그 곧바로 자신의 숙소에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기자회견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라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그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언 얘기 나오니까 한마디 했는데 이런 중요한 정상회담 때 청문회를 하는 것은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 분명히 코언의 그 증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번 미북 정상회담 때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언이 증언대에 선다고는 하지만 증언대에 서서 사실 어느 정도 수위에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베트남까지 날라와서 두고 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발언 내용이 사실 큰 건 없지만 결정적인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러시아와 내통했다 그런 건 없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스캔들성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뭐 딸이나 아들이나 사위가 뭐 이 법적으로 불법적인 그런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증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북한과 적당한 딜까지 해서 가져가면 혹 때려다가 혹을 더 붙이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랬던 것 같고요. 어찌 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전격 결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니까 벌써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 언론들이 북한과 협상하는 걸 거의 보도 안 했거든요. 네. 뭐 CNN이나 이런 방송들이 코언 얘기만 하루 종일 했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 북한 얘기, 북한과의 정상회담 결렬했다는 얘기를 또 비중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언에 대해 쏠렸던 관심이 좀 희석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걸 보자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승부수를 던졌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먹혀가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은요. 2차 미북 정상회담은 결렬이 네.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두 정상이 헤어지는 모습이 나쁘지 않아 보였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네. 트윗하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뱉는 발언들을 네, 봐도 분위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 이 상황을 네.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게 궁금한데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결렬 이후에 이제 본인이 그 숙소를 묵고 있는 호텔에서 폼페오 국무장관 데리고 기자회견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설명하는 것만 들으면 마치 김정은 위원장 쪽이 북한 쪽이 먼저 뭐 대북 제재 완전하게 해제해 달라 그래서 자기가 안 된다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그 모든 정황이나 말의 맥락을 살펴보면 북한이 먼저 그런 딜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 딜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북한 쪽에서 그런 딜을 했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한 도발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실무 접촉 통해서 거의 합의한 그 내용이 있는데 거의 사인만 하면 될 정도로 짜여진 내용이 있는데 거기 느닷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서 일부 제재 해제가 아니라 완전한 제재 해제를 해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요구한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반응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상당히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이 결렬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좀 배려하는 그런 발언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세이브 페이스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걸 보자면 역시 이번 판을 깬 것은 김정은 위원장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그 분석도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 미국과 북한의 국력상 북한이 이 판을 깬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트럼프 대통령이 깬 것 같고요. 특히 이 북한의 이제 영변 외에 큰 핵시설이 뭐 2곳이 더 있다. 이걸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폼페오 국무장관이 같이 기자회견 참석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변 핵시설 외에 기존 미사일 또 핵 리스트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게 폼페오 국무장관이 한 발언이 핵심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가서 당초에 약속했던 그러니까 실무자급에서 합의했던 내용 외에 아마 기존의 미사일 그리고 핵 리스트까지 다 내놔라. 그래야지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이크 폼페오 장관이 얘기한 것은 네. CVID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건 달라질 수 없는 목표인데 네.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게 지금 당장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당장으로서 거기까지 못 가겠다는 그렇죠. 얘기고. 그래도 그거 자체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하기로 실무 접촉을 했다고 한다면 뭐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그럼 전면 대북 제재 해제. 사실 근데 만약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정말 한다고 한다면 전면 대북 제재 해주는 게 나쁠 게 없는 거죠. 아니죠. 완전 해제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뭐 해줘야죠. 당연히. 대북 제재라는 거는 어차피 없던 걸 만들어놨던 건데 그걸 다시 이제 없애주는 것뿐이고요. 그 비핵화를 완전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 큰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완전한 대북 제재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가 볼 때 좀 말려든 게 아닌가 말려든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드는데 어찌되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도의 말이 나온 것을 보고 그러면 이번에는 합의를 안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결렬을 시켰는데 그런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반드시 합의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온 것도 아니지 않은가 뭐 그런 느낌도 들고요. 지금 뭐 네.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사실은 당사자가 아니면 정확히 100%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나오는 이런 정황을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좀 극적인 그런 반전이 오늘 이 회담장에서 있었던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영변 핵시설만 지금 폐쇄하겠다. 네. 이제 이 북한의 김정은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거 말고 또 있잖아. 그렇죠. 그것도 마저 다 폐쇄하니까 깜짝 놀랐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 네. 그것이 정말 결정적인 결렬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명분이라고는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베트남 하노이에서 2월 27일, 28일 이틀 동안 정상회담 열린다고 합의가 돼서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 사이 기간에 미국도 몰랐던 걸 갑자기 알게 돼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긴박하게 꺼낼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미국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몰랐던 사실을 느닷없이 얘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이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건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무회담에서 얘기했어야 맞는 거고요. 처음부터 영변 핵시설 외에 지금 추가적인 두 곳의 영변 핵시설과 거의 비슷한 또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는 대단한 그 핵시설이 2개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넣어야지 우리가 합의할 수 있겠다. 실무 접촉에서 이런 거 얘기하라고 실무 접촉을 하는 건데 실무 접촉에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조율을 지금 안 했다가 이제 와서 느닷없이 했다. 또 만약에 실무 접촉에서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그걸 부인했다거나 또는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합의하기 어렵다. 그랬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노이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러면 날라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고 나중에 하자든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노이 정상회담 하기로 하고 합의문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깨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글쎄요. 이게 결정적인 결렬 원인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럴 의도가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날아가서 날아가는데, 그렇죠. 만나겠는데 예. 협상의 어떤 합의점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알고 바로 갔다. 그런 점이죠. 처음부터 그런 점을. 그래서 자신이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 김정은이 이걸 받아준다면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건 대박이고 정말 그건 대단한 딜인 거고요. 그건 미국의 민주당 아니라 누구라도 반박할 수 없는 대단한 성과고 그러나 역시 이 정도 얘기했을 때 김정은이 이걸 못 받아들인다면 역시 나는 그럼 길을 안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을 거라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좀 대단한 협상가가 아닌가. 사업가적인 기질이 이번 예. 협상에서도 발휘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현재 느낌이죠. 이제 그 미국 내 메이저 언론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이번 정상회담 결렬 네. 이걸 외교적 실패라고 규정을 네. 하고 굉장히 비난을 하고 비난을 있는데요.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 큰 숲을 본 한 노림수가 있어서 이제 스몰 딜이 아닌 빅 딜을 원해서 이제 결렬을 시켰을 수도 있지만 네. 베트남까지 날아가서 뭐 실무회담이 다 이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미국 언론들이 네. 실패다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죠. 왜 베트남까지 날아가서 이 정도의 상황을 만들었는지 실무 접촉을 계속 해왔는데 그러면 실무 접촉에서 걸러낼 수 있는 문제 아니었나. 그럼 처음부터 정상회담을 안 했어야지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실무 접촉에서 만약에 걸러냈다면 그래서 무산됐다면 아마 이렇게 핫 이슈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 핵시설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핵시설 문제 때문에 실무 접촉에서 서로 논의하다가 얘기가 잘 안 돼서 이번에 정상회담이 뭐 무산됐다 또는 연기됐다 이렇게 한다면 또 적당한 뉴스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키워버린 거죠. 그래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날아와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딜이 나오겠구나 하는 순간에 이렇게 틀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미국 언론들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굉장히 신의 한 수처럼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
북한을 좀 외통수로 몰아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도의 이런 빅딜을 해야 미국과 합의를 할 수 있겠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만나지 않고 실무 접촉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지 의지인지 아니면 실무자급에서 좀 강성 인사들이 이렇게 좀 요구를 하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미국과 딜을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과 딜을 하려면 빅딜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적어도 미국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를 다 제공하고 그리고 영변을 비롯한 주요 핵시설 다 폐기하고 또 미사일도 다 내놓고 뭐 이런 정도의 완전한 그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다 내놓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딜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안 되면 북한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미국과 교섭하기 전에 핵 가지고 핵실험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위협을 가하는 미국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는 그때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과연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지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교묘하게 지금 김정은을 외통수로 좀 몰아간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이제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제 수주 안에 또 딜이 될 수도 있다는 뭐 희망적인 얘기도 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앞으로 한 수주 정도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 볼 때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절묘한 수를 지금 발휘한 게 아닌가. 봐도 그렇지만 묘수를 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근데 지금도 뭐 AP는 이런 얘기를 해요. 김정은이 지금 빈손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래도 협상에서 아주 강한 승부사임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을 시켜주고 그걸 얻어간다. 지금 이런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두 사람이 만나서 협상을 한 거에 자체가 잘못됐다. 이건 실패다라고는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헤어질 때 뭐 웃으면서 그렇죠. 헤어졌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지금 뭐 2년 전처럼 또 다시 최악의 상태로 그건 돌아간다.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해서 협상을 계속하면서 뭔가 또 좀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양쪽이 다 시간을 벌어간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만큼 들어요. 비핵화라는 게 어려운 거고요. 네. 지금 그 역사를 보면 핵을 가진 국가가 핵을 없애는 자발적으로 없앤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이 핵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날라와서 베트남에서 김정은과 페이스 투 페이스 하면서 아마 직접 그 의도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이 코원과 관련된 상황이 좀 풀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좀 해주고 또 실무 접촉 그 비건 팀이 다시 뭉친다고 그러잖아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얘기했습니다. 다시 만나서 북한과 다시 접촉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한 수주 동안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제 그 코온의 증언에 의해서 대통령을 탄핵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그런 생각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뭐 공화당이 상원에서 그걸 통과시켜 줄 리도 없고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